자, 열세 전세역전 오늘의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김민수 대표의 종목부터 보시죠. 자, 김민수 대표의 종목은 하나기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기술 첫 번째 종목으로 오늘 선정해 봤고요. 현재 주가는 소폭 하락세 0.5%대 내린 68,2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기술의 주가의 차트를 보니까 이 종목은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2차 전지 쪽에서 장비 쪽도 이제 성과 나오는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네. 왜냐면 우리 국내 배터리 3사가 다 북미 가서 이제 공장을 뭐 8개씩, 뭐 3개씩 막 이렇게 짓기 시작하게 되면 네. 거기 안에 들어가는 장비는 다 누가 채울까요? 라고 하는 의문에서 시작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장비 회사들의 수주 잔고를 보게 되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확인돼서 변화를 이끈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또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하나기술도 보면은 지금은 또 트렌드가 거의 원형 배터리 쪽으로 많이 가고 있죠. 근데 원형, 각형, 파우치형 다 합니다. 네. 네, 거기서 조립 공정, 화성 공정 같은 경우는 전기가 이제 스파크를 줘서 이제 어느 정도 활성화되기 위해서 만드는 공정이죠. 그리고 네. 또 팩 조립 공정 장비까지 다양한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와 검사 장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국내 3사 납품한 레퍼런스가 있다 보니까 어디든 하나 걸려라 뭐 이런 입장이죠. 네. 그래서 국내 장비사 유일하게 3사에 모두 다 납품한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건 폐배터리 관련된 쪽도 이 회사도 합니다. 일단은 권역별 반납센터 설치한 쪽에서 환경공단과 같이 관할하는 부분 쪽에서 폐배터리 회수 쪽과 함께 또 장비 쪽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뭐 배터리 잔량이 얼마나 남았나 이런 거 체크하는 장비들 납품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폐배터리 관련된 쪽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는데, 이쪽은 이제 막 커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수주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아마 2020년까지는 실적 좀 정체가 됐다가 이제 막 커지는 단계다 보니까 아마 3분기부터 나오는 실적 변화들은 눈여겨 봐야 된다. 영화점 쪽에서 확인되면 레벨업은 계속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고요. 하나기술 그러다면 이제 가격 전략을 좀 세워볼 텐데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목표 주가를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좀 시장이 좀 약하죠. 이런 가운데 아마 변화가 나오게 되면은 지금 지난 고점대 부근 정도까지에서 한 85,000원대 정도까지는 실적 확인되면서 레벨업은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네. 손저가는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되는 63,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 하나기술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두 번째는 조기준 매니저님의 종목인데요. 종목 보기 전에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이 요새 수익률이 좋습니다. 지금 몇 가지를 리뷰를 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수화학이 지금 한 12% 정도 수익을 기록하고 있나요? 뭐 이수화학이 이제 올랐다가 이제 오늘 빠지고 있고 네. 이제 고점 쳐서 이제 빠지고 있는데, 저는 뭐 조정 시 지금 현재 계속 다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수화학은 지금 이제 상승 후에 이제 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요게 전고체 용 이제 전해질 관련해서 이제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수화학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해서 그 조정 시 추가 매수고요. 목표가 일단 뭐 25,000원 이상으로 한 번 더, 저번에 3만 원 갔다 왔기 때문에 네. 눌림목 매수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단타로 수익을 내셔도 될 것 같고 20% 이상 목표가를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뭐 말씀드린 뭐 KN 아이언엑스, 뭐 일진 머티리얼도 지금 현재 일진 머티리얼도 지금 이제 다시 14% 수익을 올라가는데, 내셨어요. 저는 이 일진 머티리얼은 이제 그 롯데로 이제 인수가 이제 본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제 6만 원 언더에서는 계속 매수, 그다음에 뭐 7만 원, 8만 원까지 가져가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계약은 내년 3월까지 이제 잔금을 치른다 그러면 그때까지 상승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네. 실적도 탄탄하기 때문에 요거는 뭐 너무 짧게 수익 실현하지 마시고 한번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좀 상승 중이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있기 때문에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KNINX는 좀 실제적으로 뭐 서버용으로 해서 서버가 이제 뭐 증설한다거나 뭐 이원화한다 그러면 시외주인데 뭐 워낙 소형 중형주이긴 하지만 거래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짧게 조금씩 잘라서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종목에 대한 수익 그리고 리뷰를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주는 뭘까요?
오늘 라운드 1 두 번째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 확인해 보시죠. 자, 코리아 서키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이제 나왔네요. 현재 주가 1%대 소폭 조정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니까 이 종목도 주가가 좀 바닥권에서의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좀 턴할 만한 이슈가 있나요? 저는 이제 턴할 만한 이슈는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대덕전자가 턴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장주가 턴을 했고 심텍도 네. 이제 지지를 했는데 이 회사는 뭐 반도체가 다 하락을 하는데 장비주가 아니고 여기는 이제 PCB 관련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스마트폰, 그러니까 여기 이제 3공장이 이제 3분기부터 가동을 하면서 대부분 여기 미국 관련해서 이제 통신 칩을 만드는 겁니다. FCBGA를 이제 하는 통신 장비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장 부품으로 고부가 가치가 이제 제품으로 확대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FC CSP라고 해서 이제 그 핸드폰용으로 만들었는데 BGA는 AI, PC, 서버, 그다음에 전장용까지 할 수 있는 이제 고부가가치 PC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락을 하고 있는데 실적은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총이 3,300억 대인데 올해 이제 매출액이 벌써 그 3분기까지 해서 700억이 넘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올해 이제 8,500억에 예상을 920억 영업이익을 하고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시총이 3,300억이거든요. 내년에는 뭐 1조 7천억에 이제 1,100억, 그러니까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연결로는 벌써 1,100억, 그러니까 자회사까지 포함하면 올해 1,400억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라고 해서 초알짜 기업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스마트폰, 5G, 통신칩, 자동차 전장 부품까지 모든 제품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기금은 최근에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우리나라 연기금이 우리 주식을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량주 등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사다 보니까 뭐 그런 매도 회의에서 이제 추가적인 매도 물량은 많지는 않아 보이니까 그래서 네. 이제 수급상으로 계산했을 때도 그렇고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에서 빠졌던 것들은 이제 추가적인 연기금의 매도가 없다 그러면 상승 흐름 나올 것 같고 그의 대장주가 이제 대덕전자가 반전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14,000원대는 충분히 사도 된다. 지금 13,9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는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빠졌다 그러면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가를 되게 높게 잡았습니다. 14,000원대 매수를 하시면 2만 원까지 전고점이 3만 원에서 빠진 거거든요. 그 사이에 2만 원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만 원 가격대까지 보시고요. 그래도 혹시 손절가는 짧게 13,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공략주는 코리아 서키트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라운드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첫 번째 김민수 대표의 종목 확인해 보시죠. LOT 백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0.41% 소폭 조정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닷새 만에 지금 오늘 주가가 소폭 조정입니다. 역시나 바닥권에서 주가 회복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LOT 백큐의 사업 내용 지금 기대할 만한 부분은 포인트가 뭘까요? 네, 건식 진공 펌프 하는 회사입니다. 건식 진공 펌프. 네, 자세한 거는 하면 한 30분 걸리니까요.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네, 그래서 이쪽이 어디 많이 쓰이냐면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또 태양광 이런 쪽으로 쓰이는데 반도체 쪽은 약간 좀 위축돼 있죠. 네. 그런데 지금 태양광 장비 쪽으로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위축된 반도체 쪽을 다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쪽에서 이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장비 쪽이 판매가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분들이 3분기 실적부터 당연히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당연히 또 결국에는 뭐 P3, P4 계속 또 확장하는 과정 쪽에서 계속 필요는 하겠죠. 게다가 또 미세화 공정이 계속 또 강화를 시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어떤 공정 기술이 높은데 필요한 난이도를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수요는 더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당장의 실적은 태양광과 함께 움직인다라는 쪽에서 3분기 영업이익 보다 보니까 10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5%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4분기는 사상 최대치 115억까지 예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가시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의 변화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실적 발표 때를 기대하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 이런 관점 쪽에서 여러분들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LOT 백큐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반도체 쪽은 좀 안 좋아도 어쨌든 기대될 만한 태양광 쪽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시점에서 그럼 LOT 백큐에 대한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볼 텐데요. 얼마로 보십니까? 네, 성과 확인되면 이제
반도체 쪽이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들은 지금 주가가 그렇게 썩 재미가 없는 편이죠. 그쵸. 예, 그럼에도 확인됐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파크 시스템스 같은 경우도 실적 잘 발표하고 움직이는데 그런 거의 비슷한 상황 쪽에서 한 12,000원대 정도까지는 목표가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8,9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LOT 백큐ම් 봤습니다. 오늘 약간 반도체 소부장 쪽에 개별 종목들을 많이들 들고 오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조규준 매니저 종목 공개하면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성 DS 확인해 볼 텐데요. 이 종목도 반도체 쪽, IT 쪽 오늘 부품주 맘먹고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예, 네. 기판 쪽으로 그냥 아예 밀려고. 앞으로 굉장히 기판, 대덕전자가 턴을 했는데, 네. 아까 코리아 서키트와 마찬가지로 실적이 늘어나는데 계속 하향한 주식. 그러니까 기관 연기금이 매도한 주식으로 우선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지금 현재 구하향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나빠진 것다. 그것도 아니고, 어제 이제 며칠 전, 3일 전에 이제 실적이 작년 영업 이익 대비 전년 대비 104% 늘었다고 했는데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연기금이 이제 그걸 팔고 다른 주식을 사면서 이제 리밸런싱 하면서 빠졌는데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적에도 빠졌는데 올해 벌써 작년에 대비해서 1,500억 영업이익, 이제 3분기까지 1,500억 넘었고요. 작년에 800억 있는데 더블이 났는데도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증권회사 보고서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인데도 그다음에 이제 그 피크아웃을 얘기하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너무 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대비 거의 더블의 목표가를 제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만 원대인데 6만 5천 원의 목표가를 제시한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액, 영업이익 모든 걸 봤을 때도 지금 이제 6,600억의 시총인데 올해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영업이익은 2,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100억이 벌써 3분기까지 했어도 또 벌써 1,500억이요. 작년에 860억 영업이익이 났던 해인데 벌써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모든 게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 차트는 계속 우하향했습니다. 누가 팔았냐고요? 당연히 연기금이 팔았겠죠. 그래서 연기금의 매도세에 의해서 매도한 거는 외국인들이 그동안 우리 주식은 계속 견고하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개마고 저는 팔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나라 주식을 우리나라 연기금이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고 있고, 물론 또 하나는 이제 개인들의 신용 매도, 담보 부족에 의해서 매도에 의해서 하락했기 때문에. 대덕전자의 상승 흐름에 따라서 해성 DS, 코리아 서키트도 상승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39,750원대에 매수를 하신다면 지금 39,000원이네요. 정정하시면 매수를 하신 다음에 증권회사 목표가는 6만 5천 원 이상으로 다 잡아 있는데 저는 6만 원 잡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만 5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가 제시된 가격보다 조금 낮아져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도 39,000원 접근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는 6만 원 함께 설정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공략주 4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엠베고드 조기준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현재 구간 시장 상황 계속해서 낙폭이 좀 더 확대가 되고 있네요. 코스피 지수가 1.37%까지 빠지면서 2206포인트 선까지 밀렸고요. 코스닥도 1.3% 가까이 하락하면서 현재 앞서서 시총 상위 주 가운데 그래도 몇몇 종목은 빨간불이었는데 현재는 20위권의 종목들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시장 상황이 지금 보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낙폭이 더 커지고 있고요. 오늘 어제에 이어서 LG화학의 주가도 4% 이상 하락, SK하이닉스도 현재 3% 넘게 하락인데요. LG화학은 연일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미국의 바이오 기업 인수 얘기와 함께 주가가 밀리는데요. 잠시 후에 관련한 이야기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가운데 오늘 공략주 하나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 연결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남 매니저입니다. 네, 일단 어제 공략주 셀피 글로벌 시세가 네. 엄청나네요. 네. 요즘은 거의 단기 수익 하루 만에 10%씩 꾸준히 주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셀피 글로벌 한 번쯤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120원에 이제 편입을 해서 2,115원에 2,130원이죠. 편입을 해가지고 지금 11%까지 어제 상승을 했었는데 충분히 우리 시청자들의 충분하게 단기수 수익을 다 드렸는데 어제 보시게 되면 방송 추천했던 편입했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최저가에서. 그래서 쭉 종가까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올라졌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이건 이제 3분봉입니다. 그래서 1분봉 보시게 되면 어제 제가 5일선에서 11선과 21선을 돌파하면서 골든 크로스다. 역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제가 말한 대로 주가가 좀 움직이는 모습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오늘 조정이니까 오늘은 또 다시 한번 재미있을 기회를 봐도 좋다. 워낙 낙폭카드에서 저점 종목이니까 한번 좀 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셀피 글로벌에 이어서 또 오늘 시장도 또 만만치 않은데 여기에 또 단기 급등을 수익이 예상되는 또 종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금 한미 글로벌 네옴시티 관련해서 종목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 숨은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는 8,200원. 도화 엔지니어링을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옴시티의 숨은 종목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지금 정부에서 이제 비살라만 사우디아라비아 이 왕세자가 이제 오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좀 조정을 보인 다음에 다시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그러면 안 온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목마른 자가 이제 우물을 파야 되죠. 세계 최대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640조. 예, 서울의 44배 면적인데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지금 코리아 드림팀을 꾸려서 내달 초 11월 초거든요. 그럼 한 2주 정도 남았죠. 2주 정도 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건설사들과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4박 6일 일정으로 11월 내달 초에 네옴시티 수주 동료차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는데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 다 끼어 있죠.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한국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지원공사도 함께 하는데 국내 대기업들이 이제 코리아 드림팀을 구성을 해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가서 거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인사, 발주처, 뭐 건설, 스마트 교통 모든 이제 우리 국내 기술을 이제 다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주를 받으려면요. 이게 이제 빠르게 되면 수주가 내년에는 수주 프로젝트가 이제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네옴시티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우리가 수주전을 뛰어들 만큼 그렇게 액수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사실 2029년에 이제 아시안 게임이 개최지로 선정이 되면서 이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2025년에 1차 완공입니다. 그래서 30년에 다 마무리 완공이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관련 프로젝트가 나올 것이다. 관련 종목도 좀 우리가 유심히 단기적으로 아니라 좀 중기적으로 유심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게 도화 엔지니어링이 무슨 연관이 있나? 네옴시티 관련 아까 제가 숨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문적인 엔지니어링 종합 건설 설계 기업입니다. 국내 해외 쪽에서 분야에서는 수주 1위를 지속하고 있고요. 지난해 말 수주 잔고가 한 3,018억 정도 됐는데 1분기에 벌써 3,600억 정도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재작년 대비해서 벌써 20%가 증가했는데 이게 바로 해외 수주에서 절반 이상이 다 해외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의 숨은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체 매출의 가운데서 대부분이 80%가 이 설계 쪽에서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중 국내 인프라 사업이 한 25.7% 정도 상당수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요. 동사의 시장 점유율은 한 25% 정도 됩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동사는 지금 업계에서 최다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재무 구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이 5,700억입니다. 영업이익이 한 200억에서 300억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한미 글로벌하고 좀 비교해 보면 한미 글로벌은 매출액이 한 2천억대예요. 근데 도화 엔지니어링은 5천억이 넘어갔네요. 한 6천억대 가까이 되는데 그리고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한 190억 정도 되거든요. 많이 나올 때는 250억인데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0억에서 300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270억까지. 그래서 영업이익도 한미 글로벌에 비교해 본다면 매출액도 2배고 영업이익도 훨씬 더 좋은 회사다. PBR도 이 정도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도화 엔지니어링이 사실은 해외 수주 실적이 2014년까지만 해도 1,000억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지난해 보니까 3,500억까지 올라왔어요. 상당히 해외 쪽에서는 저력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올해 상반기 5월달에 크게 상한가를 한번 치면서 슈팅하는 구간이 좀 보이시죠? 이미 세력들의 좀 이렇게 주가에 대한 그런 움직임 부분이 포착이 됐다. 그래서 조정을 주면서 한번 좀 내려오고 다시 한번 상승을 보이면서 뚝 바닥까지. 지금 보면은 4월달, 5월달 내려온 그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아직 주가의 면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이죠. 이런 시장에서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좀 확대해서 좀 보시게 되면 5일선이 21선 오늘 돌파를 했는데 거래량이 지금 현재
거래량 같은 경우는 지금 20만 주 넘게 나왔습니다. 25만 주 정도. 그죠? 그래서 오늘 시장이 조금만 안정이 된다면 지금 21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굉장히 골든 클래스예요. 이 꼬리 부분도 해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거래량 좀 더 나오는 것을 우리가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9,500원 정도. 9,500원이면 딱 120일 구간이네요. 제가 120일 구간 선정해가지고 안 찍은 적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120 상승하게 되면 그랬던 때문에 120일 구간 9,500원 터치할 것을 2차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그 이후에 1,500원 정도, 1,500원 정도면 단기 이쪽 구간이네요. 1,5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구간은 7,200원이면 최저점 구간입니다. 7,200원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박준남 매니저의 공략 종목 도하 엔지니어링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